무식상, 다식상을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사주를 풀겠습니다. 예. 자, 먼저 무식상부터 하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식상의 가장 돋보이는 작용 중에 하나가 혼자 놀기예요. 그러니까 식상이 발현되어 있다는 건 혼자 잘 논다는 뜻이에요. 뭘 도구를 활용해서 이런 거죠. 혼자 막 남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혼자 그냥 앉아서 막 피아노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왜 뚱땅거려? 자야지. 그러니까 혼자 놀기를 잘하는 것, 이게 기본적 구성인 거죠. 이게 1차 에너지고요. 이런 것이 다른 것과 대응해서 같이 놀기 또는 전문화하기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배제한 원초적인 식상의 에너지는 혼자 놀기예요. 특히 식신은 혼자 놀기의 진수예요. 식신의 에너지. 근데 상관은 대응하니까 외부에 반응해서 하게 되니까 혼자 놀더라도 혼자 노는 걸 누가 보고 너 잘 논다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상관이고요. 식신은 상관없어요. 그런 거하고. 자기가 잘 놀아요. 그냥.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무식상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혼자 놀기가 어렵다. 이거잖아요. 그죠? 식상이 없다는 건 어디에 취미를 붙여서 그런 것을 좋아서 막 빠져들고 이러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듯하게 얘기해서 개인성이 발달돼 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감정 표현, 이런 게 다 여기서 출발되는 거란 얘기죠. 나의 개인적 감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자, 혼자 놀기의 진수. 옛날에 우리 펜팔 같은 거 할 때, 펜팔 다 해보셨죠? 대중가요 책, 노래책 이런 거 뒤에 보면은 펜팔란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펜팔하고 남자 싫어.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보면 대부분 그렇죠. 저의 취미는 음악 감상, 독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음악 감상, 독서는 취미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혼자 놀기의 기본이죠, 그죠? 음악 감상, 독서, 이게 혼자 놀기의 기본이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 감정을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풀고 이입하고 하는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게 저 식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무식상이라고 하는 건. 혼자 놀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뭐 어디에 취미 좋아서 뭔가 접근이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만약에 이렇게 재성이 있어요. 재성. 식상 없이 재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뭔가 주어지는 것, 몫이잖아요. 몫. 내가 뭔가 해야 될 몫. 그게 재예요. 그러면 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해야만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는 수 없이 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패턴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재성으로 자기 루틴대로 꾸준히 하는 이런 유형들이 공부를 잘하죠. 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응용하실 수 있어요. 과학의 핵심이 뭐예요? 과학의 핵심이 사실 규명하는 거잖아요. 이 뭐 제가 쓴 사실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잖아요. 답을 규명하려고 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답이 없으면은 인문학이지 과학이 아니에요. 모든 과학은 답을 요구하죠. 틀렸든 맞든. 그러면은 답을 요구한다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게? 그게 재성이에요. 답을 요구하는 게 재성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과학을 잘해요? 당연히 재성이 발달된 사람이 잘하죠. 재성이 발달되지 않으면은, 아니, 아이 사주에 재성이 없다. 그럼 과학 시키지 마시라고요. 인문학을 시키라고요. 상상을 천방지축으로 답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이런 걸 해도 되죠. 근데 뭔가를 해서 꼭 규명을 해야 돼요. 논증을 해서 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제가 빠진 명들은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생기고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그걸 수정해서 다시 원래 궤도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적절하게 발달된 명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 규명을 하는 명들이고요. 이런 명들이 과학을 잘하죠. 재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요. 근데 현대적 문화나 사회생활에서는 이 재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사실 규명하는 게, 답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답이 요구되지 않으면, 답이 보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아예 안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저 때, 나 때, 꼰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그거 상관없이 움직였잖아요. 뭔가 뭐 했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 않다고요. 사실 과학이 뭔가를 뭐 다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역학을 한다면 그거야 과학적이지도 않은 미신 같은 걸 그걸 해서 뭐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답이라고 하는 규명이 어렵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다고 미신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답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 해결되지 않는 건 다 미신이란 얘기죠. 그렇게 과학으로 모든 걸 재는 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과학적 장르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뭐 너무 광범위해졌고 그게 실제로 양자역학이 대두되면서 답을 얘기하기 어렵죠. 답 대신 뭘 얘기해요? 확률을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확률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자 안에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건 확률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일리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 있다고 하는 구성들은 혼자 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뭔가 주어진 거에 맞춰서 자기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주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에너지를 맞춰서 쓰는 게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된 명은 혼자 놀기를 잘한다. 근데 그 혼자 놀기가 외부 조건과 연결되면서 같이 노느냐, 뭔가 규격화를 가지고 가느냐, 뭐 이론을 가지고 오느냐 이런 조건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상관이 패인했어요. 인성을 가져왔어요. 혼자 놀기를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론을 가지고 와서 자격을 붙여서. 그러니까 달라지죠, 말빨이. 뭔가를 하는데 논리적 근거, 무슨 옛날의 사건들,
뭐 그러한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자기 걸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런 걸 관찰해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식상은 그렇게 혼자 놀기가 어렵다. 무식상이면은 가장 먼저 대응되는 게 관성이에요. 관성. 그러면 관성이 무자극 상태로 있다는 뜻이죠. 외부 자극이 없다. 사주에 관성이 발달되어 있는데 무식상이라면은 무자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거예요? 기존 틀 유지죠. 그러니까 이런 명들은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오래 유지돼요. 잘 안 바뀌어요. 식상이 없이 관이 잘 발달된 명은 기존 토를 잘 유지하는 명이다. 변화가 별로 없다. 변화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죠? 그러면 이 관성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거죠. 무식상인 것만으로 관성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는 취직했다. 저 관으로 직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별일 없으면 그대로 유지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명들이 갖는 내재된 에너지가 뭐예요? 매너리즘이죠. 자기가 그러한 외부 자극에, 저 관성의 외부 자극이 식상인데 그런 거에 대처하지 않으니까 주어진 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관성은 임무 수행 능력이에요.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임무를 완수한다. 그걸 이루어낸다는 뜻이죠. 그러면 임무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임무를 잘 해내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저 식상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임무를 수행하는 거에 창의성이 빠졌죠. 임무 수행을 어떻게 해요? 주어진 대로. 그 루틴대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기존에 해왔던 패턴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안 달라지는 거죠. 관성이 이렇게 무자극 상태로 되면은 수정을 안 해요. 이게 얘기한 매너리즘이라고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다르게 바꿔야 되잖아요. 1894년이 동학혁명도 일어나고요. 청일전쟁도 일어나고요. 갑오개혁이 일어나죠. 동학혁명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일본군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이기고 갑오개혁이 시작됩니다. 갑오개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리 자르는 거예요. 단발. 그런데 머리를 자르느니 내 목을 자르겠다. 이게 뭐예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 가치관을 충분히 인정해요. 근데 그잖아요. 변화하고 수정을 하고 고쳐야 돼요. 최익현이라고 하는 양반은 대마도로 온다. 유배 그렇게 끌려가는데 거기서 단식하고 죽죠. 단식하고 단발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게 옳다 그르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식상이 개입되지 않으면은 관성은 안정한다. 좋은 거예요. 그대로 유지된다. 자, 그러면은
여명에 관성이 잘 돼 있고 식상이 없어요. 그러면 뭐야 이거? 이혼하기 어렵다 이거죠. 주어진 것을, 나한테 주어진 것,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니까 나한테 주어진 것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정말로 싫은데 하는 짓이 정말로 거지 같은데 거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식상이 없는 거라고요. 좋다 나쁘다는 알아서 판단하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나치면은, 그죠? 식상이 만해서 다식상이 되면은 당연히 관성을 유지하는 게 어렵겠죠. 일정한 패턴, 규칙, 틀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직업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업군이. 그러면 식상이 없이 관성이 잘 돼 있는 명은 조직 생활에 유리하겠죠. 혼자 놀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노는 걸 해야 되죠. 그룹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 세팅된 것 안에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맞다. 그런 데서 잘한다. 그런 데서 자기 역할이 부각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직장 다니셔야죠. 그런 명이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선택을 정말로 잘해야죠. 그렇게 패턴화돼 있는 자기의 창의성이 그 사업에 뭔가 발현돼서 뭘 해야 되는 이런 구조면 100% 망하죠. 그냥 시스템대로 굴러가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패키지화돼 있는 사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있는 걸 옮겨주는 거. 뭐 임대업, 요즘은 임대업도 창의성이 가미가 안 되면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뭐 그냥 일례로 편의점 같은 거, 그냥 요즘은 편의점보다 더한 무인 판매점 이런 것들이죠. 그냥 세팅을 해놓고 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 입장에서 무식상의 관성이 사주에 있는 명들은 거의 대부분 고지식하다, 패턴을 유지한다. 이건 당연히 형식 유지죠. 그게 그냥 기본적 구성이죠. 기본적 구성. 칸트는 산책하는 시간도 일정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지나가면 시야를 맞출 정도로 그렇게 정확했다고 하죠. 딱 한 번 안 한 적이 있대요. 틀린 적이. 루소 책을 읽다가 까먹었대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패턴화되어 있는 구성이죠. 저는 정말로 칸트 책 못 읽겠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니체 같은 경우는 완전 자기 스타일이잖아요. 프리스타일. 그래서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러한 형식 패턴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구성들이 식상운을 만나죠. 무식상이 식상운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명예, 관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저 관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보호를 해도 식상이 왔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전환하게 되고 본인 의도하고 상관없이 밀려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죠. 자, 만약에 재성이 있으면은
재생관하던 명이잖아요. 관이 재를 다루던 명이에요. 조직에 딱 부합하는 명이에요. 그런데 식상운이 오면은 관을 극하고 생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심축이 무너진 거죠. 그럼 어떻게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하게 됩니다.